제1장입니다. 실무 기초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열역학. 열. 열역학은 열이죠. 열을 이용해서 어떤 에너지로 열을 열로 이용할 수도 있죠. 근데 보통 열역학은 열을 일로, 그죠? 열을 에너지를 일로 바꾸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같은 걸 보시면은 열이 일로 바뀌는 거죠. 발전한달지. 또는 냉동기는 거꾸로 일이라는 에너지를 투자해서 열을 운반하는, 그죠? 열을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운반하는, 그것도 열역학에서 이제 같이 다뤄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첫날이기 때문에 단위, 아주 중요한 단위. 제가 항상, 저도 강의를 꽤 오래 했는데도 아직도 느끼는 거는 현장에 계신 분들이나 또 학생들도 그렇고요. 단위에 대한 개념이 본인은 몰라요. 정말 없는지를. 근데 제가 볼 때는 단위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한 번은 잡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려운 건 아니지만 단위는 또 모른다고 해서 누구한테 모른다고 얘기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기초이기 때문에 공학 기초의 중에서 바닥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모른다면은 바닥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단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하여튼 요 열역학 기본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위는 어떤 개념을 이해하는 방법이 이제 정성적 개념, 우리가 보통 철학이나 문학이나 예술은 다 정성적 개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공학은 반드시 정성적 개념 플러스 정량적 개념이에요. 정성적인 개념과 반드시 양을 다뤄야 돼요. 정량적 해석이 필요한데 그 정량적인 해석의 수단이 바로 뭡니까? 단위입니다. 양을 다룬다면 반드시 단위로 다루게. 그냥 단위 없이 100이다. 100이 뭐예요? 100살이에요? 100개예요? 이게 뭔가 단위가 붙어야 정확하게 개념이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만약에 저를 아마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많은 걸 물어보죠. 근데 일단 언뜻 보면은 나이가 궁금하죠. 나이. 보통 시간이라고 하는 거 아주 중요한, 우리가 어떤 시공이라고 하죠. 시간. 나이가 몇 살이냐? 제 나이가 50대입니다. 50 넘었는데. 아주 중요한 단위, 시간이라는 게. 또 하나 궁금한 게 키가 궁금할 거예요. 키가 얼마지? 175. 키. 또 하나는 몸무게. 중량, 몸무게가 얼마냐? 60이 넘는데, 65. 한 사람을 보더라도 나이가 몇 살이고, 시간이죠. 나이가 시간인데, 이게 나이라고 해요. 나이는 시간을 말하고요. 키는 길이를 말하죠. 무게는 중량 또는 질량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단위의 기본이에요. 단위 이게 거의 이게 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물리량들 표시, 뭐 100%는 안 되지만 거의 모든 물리량은 이 정도 가지고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상당 부분은. 그러면은 자, 지금 저희 때만 하더라도 학교 다닐 때는 공학 단위 세대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대학은 다 S사 단위로 바뀌었어요.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또 관건이죠. 관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 이게 이제 이거 아주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물리량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본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 단위. 이런 것을 가장 기본 단위로 우리가 취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세 번째 나온 걸 한 다음에 1, 2번을 다시 거꾸로 가겠습니다. 단위는 기본 단위와 유도 단위, 기본 단위의 조합으로 된 조합 단위가 있죠. 기본 단위는 이겁니다. 이게 기본 단위인데, 기본 단위는 이제 공학 단위, 단위에서 기본 단위와 또 SI 단위에서 기본 단위 있어요. 어떤 스탠다드 인더스트리얼 하는 사람이 시스템 인더스트리얼. 국제 단위. 이게 원래는 이제 단위의 흐름이 예전에는 각 나라마다 또 문화권마다 독특한 단위 체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상들 썼던 단위 체계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게 이제 문명이 어떤 국가별로 국가끼리 어떤 교류를 한달지 뭐 거래, 무역을 한달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학문도 그렇고. 그래서 전 세계가 하나의 단위 체계를 갖자 해서 이제 미터계로 단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미터계로 바뀔 때 많은 나라들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별 저항이 없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별 저항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라파나 미국이나 이런 그 문화권에서는 아직도 미터계가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피트파운드계라고 하는 인치랄지 피트랄지 파운드, 야드, 마일 이런 단위들이 지금도 현실에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터계로 갔는데 미터계에서도 이게 다 미터계입니다. 미터계에서도 또 다른 1960년도 국제도량형 총회에서 SI 단위를 제창했습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 그럼 그 전에는 SI 단위가 있기 전에도 SI 단위와 같은 단위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거를 절대 단위라고 해서 학교 다닐 때 이걸 공학 단위를 중력 단위라는 개념으로 배웠을 겁니다. 같다고 봐도 관계없지만 절대 단위에서 S 단위가 절대 단위 체계를 취하면서 조금 확장된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단위를 통일하자 국제적으로 이것저것 확 쓰면은요 혼동되니까 약속을 하자. 일종의 약속이면 약속. S 단위는 이런 단위 체계로 가자 약속입니다. 그래서 기본 단위는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중요한 물리량인 공학 단위는 중량이에요. 중량. 웨이트라고도 하고요. 힘이란 단위, 힘하고 똑같기 때문에 포스라고도 합니다. 중량을 기본 단위로 썼는데 뭘 쓸까요? 킬로그램을 썼네요. 여기서는. 그래서 중량의 단위를 킬로그램을 쓸 수 있죠. 뭐 중량 킬로그램만 있지 않지만 일단 저기 보이잖아요. 킬로그램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 기본 단위. 이 기본 단위라는 건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얘기 드리자면은 길이와 시간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걸어가는 속도가 글쎄요. 얼마일까? 이 정도 될까요?
1초에 1m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걷는 속도가 이 정도라면은 진짜 이 단위는 아주 좋은 단위입니다. 1이기 때문에. 근데 개미가 기어가는 속도는 1초에 0.05m다. 이 개미. 그럼 이 단위는 안 좋죠. 이 단위는 아주 안 좋은 단위입니다. 이거는 5cm나요? 이건 괜찮네. 그죠? 숫자가. 이 너무 작잖아요. 그죠? 앞에 절대값이 너무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게끔 이 단위를 잡는 것이 실용 단위입니다. 이게 바람직한데, 어찌됐든, 하나를 똑 띄면은 기본 단위고요. 이걸 두 개를 묶어서 이렇게 놓으면은 기본 단위가 아니고 유도 단위입니다. 이게 조합 단위예요. 대부분 다 조합 단위입니다. 기본 단위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속도만 있는 게 아니라 가속도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길이라고 하는, 사실 이 강의는 필기에서 됐습니다. 근데 왜 또 하냐? 중요하기 때문에 한 겁니다. 이거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잖아요. 이 단위를 모르고서는 나갈 수가 없어요. 물론 단위를 다 난 알고 있다라는 전제에서 나갈 수 있지만 그러기에는 제가 부담이 됩니다. 일단은 강의를 하고 나서 나가야 이거를 알겠거니 하고 나가거든요. 그죠? 근데 그거 안 하면은 혹시 모를 수도 있다는 거 하면 항상 강의할 때 불안감이 있죠. 길이를 위해서 메달을 쓴다든지,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타임. 시간은 세컨드, 초죠. 미니트도 있고 아우도 있지만 세컨드를 썼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핵심적인 기본 단위입니다. 이게 세 가지. 세 가지만 가지고 요리를 하면은 여러 가지 나요. 이거 하면 속도 나오죠. 이거 두 개 곱하면 에너지 나오고, 그죠? 요거 나누기 요거 하면은 유량 나오고, 그죠? 응? 등등 많은 게 나와요. 여기서 많은 게 파생돼서 여러 단위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단 이렇게 써보고. 근데 문제는 SI 단위는 뭐 어떤 차이가 있냐? 차이는 딱 한 군데, 딱 한 끗 차이예요. 그것이 질량입니다. M이라고 할까, 이렇게? 매스. 얘 단위를 어떻게 부르냐면은, 이것도 킬로그램이랍니다. 그러니까 질량과 중량은 전혀 다른 물리량입니다. 그러나 단위를 똑같이 썼다는 게 문제가 되죠. 그렇죠. 이렇게 같은 단위 썼다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엔지니어가 공학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냥 장사나 하고 주부로 산다면은 이게 훨씬 낫습니다. 질량, 중량을 몰라도 되니까. 똑같나. 그러나 우리가 정작으로 이 구분을 정확히 해야 될 입장에 서버리면은 이 단위 같다는 게 굉장히 혼돈입니다. 혼란을 초래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해결할 부분입니다. 랭스. 길이만 나오면, 길이나 시간만 나오면은 뭐 SI 단위 말할 필요도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똑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 속도다. 이거는 SI 단위도 되고 동시에 공학 단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속도 그렇고. 그죠?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유량이 있다. 유량이 예를 들어서 1
킬로그램 퍼 세컨 이런 게 있다. 1초에 1kg으로는 이거 뭐냐. 이게 이제 뭐, 이 킬로그램이 뭐예요? 얘냐가 이제 문제죠. 그죠? 얘면은 질량유량이고, 얘면은 중량유량이다. 근데 이거는 헷갈려. 이 질량이 중량 헷갈리죠. 그죠? 지금은 특정할 수 없어요. 이게 질량으로 봐도 되고, 중량도 되고, 그죠?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이따가 이제 한번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뭐, 킬로그램 메다가 있다. 이런 단위가, 이게 다 유도 단위입니다. 이거 뭐, 너는, 이 킬로그램은 질량일 수는 없어요. 왜냐, 질량 곱하기 거리는 그런 물리량은 정의된 게 없습니다. 질량일 때는 이 물리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도 없어요, 이거는. 그러나 힘 곱하기 거리, 이게 중량, 힘이라고 할 때는 이게 에너지, 1의 단위죠. 이 단위는 반드시 1의 단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킬로그램은 퍼스, 즉 다시 말해서 중량으로 베끼는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공학 단위라고 못을 박을 수가 있습니다. SI 단위는 아닙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이런 단위가 있다. 떡한 이런 단위가 있네. 나 유도 단위인데 이런 단위가 있는데 이게 그럼 이 킬로그램이 뭐냐 물어본다면은 질량 아니면 중량인데 중량이라고 하면은 이건 이제 가속도거든요. 가속도 그죠? 이 가속도란 말이에요. 가속도. 이게 이제 가속도인데 가속도. 중량 곱하기 가속도라는 말은 정의된 게 없습니다. 이건 없어요. 이 세상에 없어요. 이런 물리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이거 다.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는 말은 있어요. 이게 힘이거든, 힘. 그래서 이게 힘의 단위죠. 그래서 이건 질량으로 베끼는, 매스로 베끼는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신감 있게 SI 단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단위가 이렇게 있을 때, 이 킬로그램이 들어있을 때는 공학 혹은 SI 단위로 구분될 수 있어요. 이거는 헷갈리죠. 이거는 이제 뭘까 이제 이건 헷갈리는데 이건 공학도 되고 SI 단위도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질량이 될 수도 있고 중량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안 헷갈려요. 이거는 공학도 되고 SI도 되고 킬로그램만 없다면은 단위는 너무 쉬워요. 킬로그램이 들어있는 단위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근데 아까 볼 때 사람 속도는 1m/s인데 개미 속도는 5cm/s죠. 그죠? 그러면 이 단위는 뭐가 차이 날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큰 집과 작은 집이죠. 크게 또는 작게 잡았다. 대상은. 그래서 킬로그램과 메다와 세컨드로 단위를 표현하고자 할 때는 이게 메타니까 m이고요. 매스가 아니에요. 킬로그램이니까 k가 되고요. s니까 세컨드. 근데 이거보다 작은 단위를 쓰면은 그람이죠. 그람이나 센티베타, 세컨드 이런 단위를 써서 표현하겠다면 이런 단위는 센치가 C죠. C. 그람이 G를 말하죠. 세컨드 단위계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거는 중요한 게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단위를 크게 다룰 것인지 작은 단위로 다룰 것인지 차이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는 이 두 개만 있느냐? 그거 아니에요. 자동차가 지금 100km로 가네요. 100km로. 1시간에 100km. 이건 뭐예요? 속도인데 속력이 속도든 간에. 이거는 MKS도 아니고 CGS도 아닌데 요거는 지금 뭐예요? MKS죠. 요거는 지금 CGS 아닙니까? CGS. 에? 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이런 단위는 이름을 붙인다면 실용 단위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이 단위는 뭐 여러 가지 수 있는 거니까 다만 이거는 이제 단위를 가급적 통일해서 쓰자
라는 측면에서 이쪽이 좋겠지만, 우리는, 나 자동 운전하는데 이게 제일 좋아. 우리는 시속 몇 킬로가 제일 나타나는 게 좋아. 그러면 쓰란 말이에요. 뭐라, 말린 사람 없어요. 다만 이걸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숫자가 보기에 좋은, 보기에 좋은 숫자. 너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될 수 있는 이 단위를 보통 취합니다. 우리 실용적으로는. 유량도 이런 단위 많이 씁니까? 뭐, LPM, 뭐, 리터 퍼 미니트, 그죠?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미니트. 이거 뭐, MK, 이거는 뭐예요? MKS인데,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MKS, CGS가 아니죠. 이런 것들이 다 실용단위라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자, 지금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약간 여유가 있으니까, 여유가 있다 보니까 조금 설명을 약간 더 바닥으로 내려가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간단하지가 않고, 우리가 사실 내가 왜 존재하냐, 간단한 물음이면 어렵잖아요. 철학적으로. 그리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대상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단위를 썼을 때, 질량과 중량이 왜 필요하냐? 아까 얘기했죠. 키, 몸무게, 나이, 이거는 왜 필요하냐? 필요하죠. 뭐 설명할 필요도 없죠. 그게 필요합니다. 중요하게. 그런데 왜 중량과 질량은 도대체 왜 이렇게 이거 가지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냐, 여기서. 일단 그 얘기는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SR에서 이렇게 쓰면 어때요? 이건 또 MKS고, 그람이나 센티미터나 세크를 쓰면 이것도 CGS가 되겠죠.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 얘기가. 어떤 사람은 이제 MKS 하면 뭐가 대단한 단위라고 생각할까 봐서 별거 아니다라고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얘기다, 그게. 오히려 중량과 질량이란 개념이 좀 어렵습니다. 자, 제가 분명히 존재하죠. 지금 여기 존재한다는 얘기죠. 제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질량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중량은 존재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물이나 어떠한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은 질량이 있다는 겁니다. 질량이 없으면 무입니다. 무. 이게 유. 없으면 무가 돼요. 그래서 질량이 존재하는 거죠. 중량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질량이 한번 그냥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의 질량이 60kg이라 하겠습니다. 60kg이라 하겠습니다. 질량이 60kg이에요. 그럼 이 질량 60kg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얘기해서 저울로 달아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질량을 나타내는 저울은요, 질량은 접시 저울로 천칭이죠. 측정된 양입니다. 접시 저울은 알죠? 접시 저울. 이거는 지금 어디를 가지고 가도 평행이 안 깨져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여기 서 있고요. 여기 추가 있어요. 60kg짜리 추에다가 내가 그럼 이게 평행이 됐다. 이거는 이제 접시저울인데 이걸 가지고 달에 가든 화성에 가든 우주로 가든 히말라야 산맥으로 가든 바다 속으로 들어가든 어디 가도 이거는 계속 그대로 있어요. 안 변합니다.
측정 장소에 관계없이 값이 일정하다, 불변하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나 지금 제가 이건데 이렇게 측정하면 사실 기분 나빠요. 뭐 시소 타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 우리 시골에서 돼지 팔 때 어깨에다 탁 매가지고 이 수은 들어있는 추 가지고 이렇게 이제 무게 달았는데 그게 사실은 접시저울이에요. 알겠어요? 그것도 접시저울이에요. 똑같이 생기지 않았지만 주로 제가 몸무게 다는 것은요, 우리 집에 보면은 이 저울이 있어요. 근데 그 저울은 디지털인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런 저울을 많이 볼 것 같네. 이런 저울. 내가 서 있으면은 여기에 60kg 나오면은 나 60kg이네. 아니면은 혹시 이렇게는 뭐 기분 나빠서 안 하겠지만 용수철이고 여기 내가 서 있어요. 그럼 이 길이가 늘어나는 게 60kg만큼 늘어났다. 여기에서 측정되는 이것들은 요거는 질량이고요. 이런 것들은 몸무게라고 합니다. 중량이 나와요. 저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저의 중량. 이거는 무슨 저울로 측정했을까요? 이 용수철 저울입니다. 근데 이거나 그 값이 어때요? 틀리지 않습니다. 엄밀하게는 좀 틀리지만 틀리지 않아요. 어디에서? 지구에서. 이 두 개는 지구에서는 이게 같아요. 값이. 그래서 근데 이거는 사실 이거 들고요. 다니면은 산꼭대기 가면은 조금 달라지거든요. 저 중력이 달라지니까 계곡하고 또 적도하고 극하고 다 달라져요. 아시죠? 그죠? 산꼭대기가 좀 가볍나? 또 적도는 이게 원심력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가벼워지고 극은 좀 몸무게 많이 나고 그죠? 이거 들고 다니면 달라져요. 더군다나 달 같은 데 가버리면요 이게 확 줄어서 10으로 되면 6분의 1이 줍니다. 이거는 그대로인데 화성으로 가면은 이게 3분의 1이 줄어요. 그럼 20kg면 달에 가면 6분의 1을 주니까 10kg면 그죠? 이거는 들고 다닐 때마다 다 달라지네. 근데 여러 군데 다니면 다 달라지는데 지구에서만 보면은 같네 이거하고 그죠? 지구에서는 각기 세팅이 났어요. 안 헷갈리라고. 주부들 위해서 하는 것 같아. 주부들 각각 헷갈리지 말라고. 시장 가서 뭐 사는데 헷갈리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측정 장소에 따라서 값이 변한다니 이게 바로 문제점이죠. 길이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변화요, 안 변해요? 안 변해야 되죠. 시간이 변합니까? 시간이 변하나? 여러분이 사는 시간과 제가 살아가는 시간이 똑같아요. 갑자기 생각이 나네 또. 아인슈타인이 뭡니까? 그렇게 물으면 머리 아픈데. 그 얘기는 다음에 합시다.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참 말이 막히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근데 그거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길이도 요만한 30cm 자가 늘어났다, 줄였다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변해야 돼요, 이 길이. 일단은 변치 않아야 돼요. 어디 가든. 그래서 이거는 변하면은 단위로 쓸 수 없다. 얘는 쓸 수 있다. 얘. 오케이. 그래서 질량은 단위로 쓰지만 중량으로는 본질적으로는 단위로 쓸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기본 단위로 쓸 수 없어요. 변하니까. 근데 왜 썼냐? 그러면 뭐 쓸 수 없는데.
지구에서는 우리가 평생 동안 지구에서 먹고 자고 살다가 간다. 지구에서만 어떤 해석 대상을 지구에서 집을 짓고 살고 지구에서 다리 놓고 지구에서 차 몰고 다닌다. 그러면은 지구에서만 있다면은 중량의 변화가 거의 없어요. 거의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됐다. 우리가 지구에서만 살 때는 중량을 써도 된다. 근데 왜 그러면 중량을 쓰고 싶어 하냐? 굳이 질량 쓰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은 중량입니다. 질량은 신이 우리한테 여러 가지 감각을 줬어요. 오감을 주고 했지만 불행하게도 질량을 직접 직관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감각은 주지 않았던 얘기죠.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착각하고 있어요. 줬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이게 이제 질량을 이해 못합니다. 분명히 질량은 알 수 없도록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감각적으로. 감각은 이 근육의 힘입니다. 뭐 들었을 때 힘. 이걸로 느끼게 했는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들어보면서 이건 질량을 느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멘붕이 오는 겁니다. 여기서. 그 착각 때문에. 질량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느낄 수 없다. 알 수 없다는 것보다도 느낄 수 없어. 우리는 중량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감각과 연관된 중량을 단위로 쓰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그거를 이제는 버리고 가자는 얘기예요. 그죠? 왜 가야 되느냐? 왜 가야 되지? 그렇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지구에서만 영원히 살 수 있다. 더 이상 지구 바깥의 세상은 관심이 없다면은 오케이 중량으로 가자 이거예요. 어차피 뭐 필요도 없으니까. 그러나 지금 에너지 평가사에도 그거 관계되어 있어요. 이 지구에서 우리가 에너지 평가를 왜 합니까? 지구 환경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환경이 오존유 파괴는 한 축이고 또 다른 지구 온난화가 한 축인데 온실가스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축물 부분에도 에너지를 절약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자. 온실가스를 줄이자. 그러니까 이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면은 알아서 에너지 절약하겠거니. 부동산 가격에도 한 뭐 10%든 몇 프로든 반영이 되면은 그거라도 해서 뭔가 전략을 하겠거니 하고 이제 이게 강제 조항에 간접적으로 온실가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에너지 많이 쓰면은 에너지 가격에다가 세금 붙여가지고 탄소세 내 이렇게 하면 직접적으로 규제를 하겠지만 인센티브 주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가급적 에너지 전략하세요. 온실가 배출 줄이세요 하는. 결국은 에너지 평가도 우리가 지구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에 그죠? 지구 온난화라는 전 지구적 현상에 기여를 하는 겁니다. 첫날인데 뭐 얘기할 말은 많네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물론 영원히 영속적으로 지구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살아생전에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적어도 그거는. 근데 우리 살아생전에 이 지구가 끝나진 않겠지. 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근데요.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한번 50년 전에 기억하십니까? 50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은 서울이 어땠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하고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50년 전으로 딱 거꾸로 간다면요. 한강에서 미역을 감았고, 그죠? 한강에서 다리 이렇게, 이 다리 이렇게 하면은 조개 주워가지고 끓여 먹었죠. 그죠? 그러면은 50년 전에 그렇게 살았던 얘기죠. 그러면 10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500년 전, 100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거의 환경이 변화가 없었어요. 불과
지금 이와 같이 된 게 50년도 안 됩니다. 한국이. 그죠? 경제개발되고. 그럼 요새 태어난 20대들은 세상이 원래 이런 줄 알아요. 원래 한강이 저렇게 오염돼 있고, 모든 게 지금 공기가 지금 이렇게 돼 있고. 그죠? 응? 서울에서 지금 땅 파가지고 지하수 못 꺼내는 게 당연한 줄 알아요. 옛날부터 그런 줄 알았는데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이 자연의 환경의 변화 속도가 우리 짧은 생애에 일어났다면 앞으로 50년 후는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심각하게 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러면은, 아이고, 그러겠어. 그럼 가봅시다. 되나 안 되나? 한번 지금처럼 환경 오염시키고 가봅시다. 가서 되나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지구의 자정 능력이란 게 지구가 환경을 그죠? 적어도 포용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양이라고 한다면 그 양이 얼마인지 사실 몰라요. 모르니까 분명한 것은 불안하다 이거죠. 이렇게 하다가는 오래 못 간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보니까. 그래서 안전율을 높여서 미리미리 대비해야지. 넉넉히 있다가 그냥 나중에 끝나버리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이 에너지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참 한마디만 더 하고 싶은데 지금 여기서 그럼 에너지 평가를 하게 되면은 지구가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이 성공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 20년 후에 너무 빠르나? 30년 후에 지구가 멸망한다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하면은 에너지 평가를 해서 성공하면은 만약에 30년 후에 망한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여기에 대비를 하면은 그러면 50년 후에 망하나요? 끝까지 못 가니까 분명히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 본질적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현재는. 다만 우리는 이 탄소 배출량을 온실가스 에너지량을 줄임으로써 소비량을 줄임으로써 시간을 번다는 얘기죠. 이 30년 후에 망할 걸 50년, 60년까지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지연시켰을 때 무슨 이익이 있냐? 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안 망하니까? 그러면 지연시켜서 어차피 몇십 년 더 가는 것 뿐이라면 굳이 뭐 해야 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할 때. 그죠? 근데 지금 이거를 하는 이유는요, 누구도 이거에 대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그거는 이대로 가다가는 분명히 문제가 되는데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사실 과학기술입니다. 지금은 과학기술이요. 물론 뭐 그들도 할 말이 있겠지만 과학기술이 자본의 신여가 돼가지고 뭔가 인간의 욕구를 자꾸 창출해요. 새로운 욕구. 뭐 스마트폰도 금방 뭐가 나오고 자동차도 보니까 뭐가 또 디자인 바꾸고 모델하우스 가니까 뭐 호텔 아파트가 호텔이에요. 그냥 여자들이 미쳐 있어요 지금. 거의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과학기술이 워낙 화려해가지고 사람들을 미치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싶어 하죠. 욕구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미치도록 돈을 버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다 얻을 수 있으니, 그죠? 이 경쟁을 시킵니다. 과학기술이 인간을 미치게 해서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새로운 욕구를 창출해서 에너지를 더 쓰게 한다는 얘기죠.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이 과학기술이 악이야. 사악한 존재단 말이에요. 이게 선으로 되려면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다가는 문제가 되니까 언젠가는 과학기술이 제 할 일을 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설명이 여기서 다 될 수는 없지만 과학기술이 지금
한 가지 바로 닥친 문제가 있어요. 상당히 또 관심이 있는데 뭐 원자폭탄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나라 많아요.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전기요금이 쌉니다. 우리나라가. 문제가 있지만 안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지만 어떻든 원자력 발전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원자폭탄보다 훨씬 더 10배 이상 강한 수폭탄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게 핵융합 발전소거든. 로에서. 요게 지금 실용화가 언제 될까? 상당히 예측이 정확하진 않는데 늦어도 이 정도로 저는 예측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고요.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거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럽의 선이랄지 뭐 각각 중국이고 한국이고 일본이고 지금 사실은 이 정보가 제대로 안 나와요. 사실은. 왜냐면은 국가 기밀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거 정확하게 이거 비슷한 게 그 초전도 합금도요. 일본에서 뭐 상온 초전도 합금 개발했다고 특허도 안 내. 이 기밀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국가적으로 연구를 하는데 실제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정확히 몰라요. 우리는. 이게 어마어마한 게 이거가 되면은 상상할 수 있는 세계가 와버립니다. 근데 이거를 아마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레벨인 사람들이 예측을 할 것 같아요. 자, 이걸 예측했을, 이게 만약에 이 정도만 예측된다면은 이거는요, 에너지가 무상으로 생산되거든요. 이거는, 중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면서, 막대한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것도 질량 결손이에요. 이 과정에서 엄청난 온도가 고온이 필요합니다. 초고온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토카막 실험 장치도 우리 대덕에 기초가 연구단지에 있습니다. 온도가 몇 도냐 만 도냐 어떤 3억 5천만 도냐 앞에 별말이 다 있는데 1억 도냐 그것도 몰라요. 사실은 정확하게는 그렇지만 말만 있지. 제가 말씀드린 건 만약에 이게 실용화 됐다고 칩시다. 그럼 간단합니다. 에너지가 무상으로 생산된다는 것은 이 사회가 모든 물질을 구성원한테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능력이 됐다는 과학기술. 과학기술이 거기까지 한다는 얘기죠. 그럼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될까? 지금은 욕구가 있죠. 남들이 갖지 못하는 걸 갖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남들이 갖고 있는 거는 관심이 없어요. 남들이 다 가질 수 있는 건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옛날에 아시잖아요. 그 바나나가 얼마나 비쌌습니까? 그때는 남들이 못 먹으니까 서로 바나나 먹으려고 하나씩, 그죠? 영등포에서 아가씨가 경기학교 앞에 니아가에서 바나나 한 개를 사더라, 80년대. 그거를 100개 가지고 들고 다녀. 깨물리다나. 빨아먹고 다녀. 아이스크림 얘기해? 나 바나나 먹는다 이거야. 요새는 바나나 먹으러 다녀. 제일 싼 거 과일이 바나나야. 요새는 체리가 좀 비싸나? 체리 먹을 때 여자들이 어떻게 먹어요? 이렇게 먹어. 비싸니까. 남들이 못 먹는다는 얘기죠. 그죠? 다 그래요, 지금 보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어 버리면 관심이 없어져. 부자가 바로 그걸 두려워합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 부자 되는 걸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럼 골치 아프거든. 행복을 잃어버리거든. 그래서 간단하게 감이 안 오시면은 요새 자동차가 1,000만 원 넘어가요. 최소한 몇 천만 원도. 아파트가 몇 억 되죠. 만약에 자동차가 10만 원이에요. 요새 시세로. 아파트가 100만 원이야. 그럼 한 달 봉급으로 다 살 수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거를 어떻게 살까? 돈을 벌려고 할까요? 전혀 다른 세상이 옵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달라져 버려요. 물질을 추구한 게 아니라 뭘 추구할까요? 마치 성철 스님이 무소유로 살았지만 뭘 추구했죠? 정신을 추구했죠. 아마
그때는 이제 정신주의 사회라고 해서 정신을 추구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정신, 그 전에도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질의 욕구가 있는 게 아니라 정신적 욕구.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그 기회의 평등을 주장하고 사회주의는 물질의 평등을 갖다가 주장하고. 그러나 새로운 사회구조, 새로운 정신주의 사회구조에서는 뭘 추구할까요? 욕구의 평등, 욕구의 평등. 욕구의 평등이라는 것은요, 평등사라는 것은, 욕구란 건 뭡니까? 뭐 하고자 하는 건 다 이룬다는 얘기죠. 갖고 싶은 건 다 가질 수 있어요. 뭐든지. 누구나 욕구에 대한 평등이다. 이거죠. 그 사람들이 그 욕구가 물질에 있지 않다. 물질이 아닌 다른 데 욕구가 이제 가게 되겠죠. 그런 시대가 옵니다. 필연적으로 와요.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 과학기술 발전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아마 이거를 감지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난 이걸 책도 썼거든요. 이번에. 이거 관련 책이에요. 일부는. 뭐 첫날인데 이런 강의를 죄송합니다. (11월) 달에 나왔어요. 올해. 인문학 서적인데, 뭐 하여튼 뭐 그냥 오늘 첫날인데 어차피 첫날부터 빡시게 가봐야 갈 일만, 그죠?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사람들 뭐 많이 안 오시고 그러니까 이것도 하려면 한 시간 더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앞으로 미래는요, 사실 우리가 과학기술 쪽에 있지만 이 진보가 분명히 이 사회를 바꿉니다. 문제는 이 바꾸기 위한 이게 쭉 우리가 이렇게 가가지고 이게 한계점, 임계 상황이 옵니다. 인류의 임계 상황, 이 망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게 한 30년이다. 그럼 과학기술은요, 어느 순간에 과학기술에 의해서 이게 꺾어진 상황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죠? 꺾어져 나중에는 이게 쭉 줍니다. 그 임계 상황에서 멀어지겠죠. 이 상태에서 이거를 가져와야 되는 우리가. 이거가 이제 어느 시점에서 와야 되냐, 변곡점이. 이거도 오지요. 그러나 문제는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미리 오게 하는 방법이 뭘까? 그게 바로 에너지를 줄이고, 소비를 줄이고, 그 에너지를 줄인다는 얘기는 이러한 에너지 평가 같은 거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니까 줄이겠지만, 소비를 줄이라고 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갖고 싶어 하거든요. 나 갖고 싶어 죽겠는데 소비하지 말라. 부자한테, 돈 많은 사람한테 돈 좀 적게 쓰세요. 내가 내 돈 가지고 내 맘대로 쓰면 네가 무슨 상관이요? 자, 이 분필 하나가요, 예를 들어서 돈으로 따져서 얼마인가? 100원이라고 합시다. 100원이라고. 100원 안 합니다만은. 그럼 실제 이게 100원이냐? 100원이 아니에요. 이거를 만들려면 에너지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에너지는 수억 년 동안 지구 안에 파묻혔어요. 생물과 식물이 퇴적돼서 액기스로, 엔도르피가 아주 낮은 상태로 안에 에너지가 기름이 들어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불과 뽑아 쓴 지 한 200년 밖에 안 됩니다. 200년도 안 돼요. 다 뽑아버렸어요. 사우디에서 제일 큰 유전, 세계 최고 유전이 물을 막 집어넣어서 뽑고 있으니까 거기 이제 동났다는 얘기예요, 지금. 언제 동날지는 몰라요. 동나요. 에너지가
석유가 동나도 큰 문제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석유 하나만 고갈돼도 지구 전체적으로 그죠? 뭐 전쟁이 나든지 핵전이 나든지 그러겠죠. 그래서 그 얘기하려고 감기가 들어가지고 지금 이거를 만들려면요 석유도 들어갑니다 사실은. 그럼 석유가 봅시다. 안에 들어있는 석유는요 어마어마한 가치가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가치가 환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팝니까? 그걸 그 석유를 갖다가 유전을 뚫어가지고 시추해가지고 그죠? 꺼내가지고 얼마 주고 팔죠? 내 땅에 나오니까 그냥 뽑아가지고 그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연료 채취, 가공, 운반 하듯이. 그래가지고 대충 배럴당 예를 들어 $100라든 그죠? 팔아버린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그 가격은요, 그 가격은 정상의 가격이 아니에요. 내 땅에 석유가 있다고 꺼내 팔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 만드는데 100원 주고 파는데 실제 이걸로 빚어지는 지구 환경 문제를 생각하면 1000원이 될 수도 있어요. 석유가 굴뚝에서 나가가지고 이산화탄소가 하늘 올라가서 그 하늘 올라간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다시 끄잡아가지고 농축해서 땅속으로 집어넣어라 탄소로. 그 비용을 여기다 매겨버리면요 살 수가 없는 돈이 돼버려요. 그죠? 다시 말해 우리가 소비라는 거, 내가 뭘 사든 소비를 한다는 것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소비입니다. 그렇게 인식해야 돼요. 어떤 걸 우리가 소비하더라도 지구 환경 문제를 개입시킨다면 정당한 대가가 아니에요. 내가 100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돈이 많아서 막 소비한다는 것은 이 얘기를 해야 돼요. 당신 때문에 지구 환경 문제가 있으니까 그 죄악이다. 과도한 소비는 일종의 죄악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내 돈 가지고 내가 마음에 쓰는데 뭐 자본주의에서 당연한 거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물론 돈이 있으니 살 수 있지만 그 사는 행위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 과도한 소비입니다. 과도한 소비는 분명히 죄악이다라는 인식을 사회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소비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소비를 줄인다는 게 뭡니까? 시간을 번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간을 번다는 얘기는 과학기술의 진보에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전에 이걸로 해결되기 전에 지구 망해버리면 끝나버려요. 분명히 미래는 희망이 있고 과학기술에 의존해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러한 사회가 아닌 새로운 사회. 그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시간을 벌어야 된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소비를 줄여야 됩니다. 소비는 에너지 전략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 참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한 사상 중에 이 태동해야 돼요. 이거 막 이렇게 해서 되려나 모르겠는데 막 뭐 중구난방으로 지금 해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 다음의 시대는 정신주의 사회입니다. 정신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인데 이게 빨리 태동해야 돼요. 이걸 태동시키는데 제가 일단은 칼을 뺐습니다. 책을 냈으니까 나름대로 칼을 뺐어요. 물론 아무도 몰라 지금.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죠. 그냥 책 읽는 사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증정이야 다 요새 증정. 증정해도 안 봐요. 어려운데 뭔가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오늘 첫날인데 죄송합니다. 좀 이해를 하시면 좋고 이 사회를 현실적으로 빨리 태동을 시켜야 됩니다. 미래에는 이게 옵니다. 이거 뭐 자연히 오게 돼 있는데 오게 돼 있는 걸 미리 맞이하자 이거예요. 미리 태동시키자. 어떻게 태동시키냐고. 방법론이 없으면
어떻게 태동시킬래?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이게 보세요. 어떻게, 뭐, 여러 가지, 네트워크라는 형식을 취해야 되고요. 네트워크, 요새, 쉽게 말해서, 이게 감히 비슷하게, 어떻게, 비유를 해야 되는데, 카톨릭, 아시죠? 카톨릭. 바티칸, 로마, 교황 있고, 전 세계에, 카톨릭이 있습니다. 그건 네트워크가 되어 있거든요. 네트워크 되어 있죠. 사실은. 그거는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은, 국가는 아니지만 힘은 막강해요. 저는 그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꼭 어떤 현실에서 실존하는 어떤 네트워크가 될 수 있지만 가상 세계에서 네트워크도 가능합니다. 요즘 뭐 인터넷 국가도 뭐 가상 국가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네트워크라는 거는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어떻든 내가 한국에 있지만 미국에 가도 그 네트워크 안에 들어있으면 나는 정신주의 사회에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럼 그거는 좀 약간 어려울 수 있는, 그러면 아예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정신주의 사회 실험 마을. 이거를 만들려면은 땅이 있어야 되고, 지역이 있어야 돼.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가 아니니까. 여기에 입주를 시켜요, 입주. 아무나 입주를 시키면 안 되겠죠. 그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선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일단 입주가 되면은 여기에서 뭐 밖에 못 나간다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자유롭게 뭐 살 수 있는데 어떻든 간에 하나의 에어리를 친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에너지, 물질 공급은 무상입니다. 그게 뭐가 됐든지. 의식주뿐만 아니라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야 돼요. 그러면 막대한 돈이 들겠죠.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그러나 막대한 돈이 든다는 것도 사실은 꼭 맞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한번 가상을 해보겠습니다. 딱 여기를 나눠가지고요. 양쪽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두 부류를 나눠서 한 부류는 현실 세계에 살게 하고요. 한 부류는 입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본주의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까 말했듯이 남들이 갖지 못하는 것을 갖기 위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돈을 법니다. 오로지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일하는 주방장이 당신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 왜 맛은 있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 그러면 버는 때문에 열심히 내가 음식을 해서 돈 벌어서 먹고 살고 우리 처자식 먹여 살리고 앞으로 뭐 나이 들어서 좀 저축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은. 그죠? 그러기 위해서 음식을 맛있게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정신주의 사회 마을에 존재하는 거기도 주방장이 있어요. 돈 벌 필요 없지만 분명히 주방장이 일을 하고 있어요. 왜 일할까요? 돈을 벌 필요 없어요. 모든 걸 무상으로 공부하니까. 돈이 필요 없는데 왜 일을 하냐? 당신 왜 일하지? 이상하다. 당신 돈 필요 없는 사람 아니야? 그 사람 얘기합니다. 나는 음식을 맛있게 해서 사람을 먹여 생명을 살리는 것이 내 인생 무엇보다도 그게 감동적이다. 그 욕구가 나한테는 엄청난 보람을 주고 음식을 해서 사람을 먹이는 그 자체의 정신적인 만족감, 정신적인 가치가 자기가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이쪽 세계에서 보면은 자원봉사는 대가를 받는, 자원봉사는 대가를 안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물질의 대가를 안 받는 건데, 이 사람들은 절대 자원봉사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 생각, 자기는 대가를 받는 얘기죠. 어떤 일을 하든 사회에서 일한 만큼 정신적 대가를 받기 때문에 그게 대가로 보는 거예요, 대가. 물질의 대가처럼 대가로 보기 때문에 그냥 해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한 욕구를 가지고 뭔가를 해요. 가만히 누워서 잠자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사회가. 오히려 물질 소비가 쫙 줍니다. 자본주의는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죠. 경쟁을 합니다. 경쟁을. 욕구 경쟁을 해요. 욕구 충족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자꾸 필요 없는 거 집에 갖다 놓고 그냥 집도 둘이 사는데 한 20평이면 충분한데 뭐 50평 무슨 필요합니까? 그러나 여기는 욕구 경쟁이 없어져요. 우리 보통 보면은 돈을 벌면은 뭐 벤츠 500 몰고 딱 사람들이 뭐가 좀 들고 다니죠. 이쪽에서는요. 그러면 또 손가락이 봐요. 저 이상한 놈이네. 오히려 그 똥차 있잖아요. 그냥 찌그러진 차. 좋다고 다녀. 전혀 달라요. 물질에 의해서 물질을 소유함으로써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은 좀 뭐랄까요. 레벨이 낮은 사람 보고 물질에 의존하지 않고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을 더 높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물질의 소비가 확 줍니다. 기본 의식주. 그냥 옷도 대충 입고 다니고 뭐 사는 게 오히려 어떤 거지는 아니겠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못 살아.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그게. 그러니까 물질 소비가 확 줍니다. 오히려. 그거를 초기에는 올라가겠죠. 왜냐면 지금까지 안 가져봤으면 뭐 가져보자. 또 준대니까 좀 처음에는 그래요. 그러나 나중에는 이 사회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게. 그래서 이거를 먼저 태동을 시켜야 됩니다. 어디선가는. 네트워크 안에서,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 안에서, 아니면 어떤 특정한 실험 마을을 통해서 이거를 한다는 것은 어차피 오는 사회지만 미리 가야 된다. 어느 정도는. 그게 바로 시간을 더 많이 버는 확실한 길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이것만 하기 위해서 사상적 배경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하면 오늘 너무, 그래서 언제 기회가 주어지면은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좀, 그죠? 체계적으로 해서 얘기해야 되면 갑자기 하다가, 갑자기 저도 이 에너지 평가사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하는데, 거기에 무조건, 나 에너지 평가에서, 밥 좀 먹고, 나이 들어서 어디 취업 좀 하고,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에너지 평가를 하는 것은 전 지구적인 인류사의 문제를 내가 뛰어들었다. 이게 낫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뭔가 내가 하고 있다. 그잖아요. 전 지구적인 문제라지. 이런 인류사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죠? 그러면서 이걸 하면은, 뭔가 누가 보더라 멋있잖아요. 그냥, 밥줄이니까 뭔가 취직도 안 되고 뭔가 이런 뭔가 그죠? 에너지 평가사의 위상을 낮추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어디 가든 떳떳하게 우리가 하는 것이 물론 기본 먹고 살아야 되는 그거는 기본이고 우리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되느냐. 그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분명 우리 미래는 희망이 있다. 그러나 지금 절망의 상황도 있다. 절망과 희망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결국은 기여를 한단 말이에요. 평가사. 그죠?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면 뭔가 당당해지고, 그죠? 주도적으로 뭔가 우리가 이 에너지 문제 해결하는데, 그죠? 어떤 그 조직이랄지, 그죠? 우리 힘이라고 해야겠죠? 어떻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정부에 압박을 줍니다. 그죠? 어떤 정책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좀 뭔가 끈이 이루어졌으면 이 부분은 너무 중간에 뭐 제가 그냥 하고 기회가 되면은 언제 한번 제가 한 2시간 정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이게 풀리는 문제거든요. 아직은 풀리지 않았어요. 전혀 그냥 한번 요번에 또 책도 책 선전하기는 그런데 이게 아이고. 책 제목은 의식의 진화가 아니고요. 창이 글로. 죄송합니다. 사랑 얘기가 아니에요. 과학사랑에서 나왔어요. 자기 로드맵에서 일부 제가 제 섹션은 작아요. 일부 맡았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좀 급해요. 옛날에는 이런 거 안 했는데, 나이가 되니까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시간, 기다릴 수는, 옛날에는 아유, 언젠가는 때가 오겠지. 나이 든 때라는 게 옵니까? 미래는 희망은 있지만 가보면 없어요. 2000년이 올 때도 그랬어요. 2000년 올 때 전 세계적으로 막 그냥 막 축제하고 난리, 뭔가 올 줄 알았는데 지금 2013년입니다. 뭐가 왔으면 안 옵니다. 미래라는 건 가봐도 안 와요. 뭔가 오겠지 해봐 가도 안 옵니다. 지금 현재 내가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안 온다는 얘기죠. 오늘 안 하고 언젠가는 때가 되면 오겠지. 20대 때는 그게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50대 되면 뭔가 왔겠지.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가다가 안 온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현재 욕을 먹든 문제가 있든 뭔가를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미래는 안 와요. 나한테. 그래서 저도 기회를 잡기 위해서 기회를 한번 잡기 위해서 기회 오겠지. 복권도 사보고 특허도 많이 내보고 사업도 해보고. 근데 이게 뭔가 하나 됐으면은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그 기회는 이제 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 기회가 와서 잡는 게 아니라 기회가 안 왔을 때를 상정해서 가야지 언젠가 나한테는 정말 기회가 제대로 된 기회가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속 가지만 결국은 그 기회는 안 온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한 기회는 안 와요. 안 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회를 찾아야지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는 인생은 흘러가 버리.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죄송합니다.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좀 했는데 조금 오늘 했던 걸 정리를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얘기했던 게 이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하는 게 이제 좀 이해해 달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해가 되진 않았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질량이란 것은 이 본질적인 어떤 봅시다. 질량이 있어요. 여기 질량이 있는데 질량에다가 누가 힘을 줬어요. 여기다가 힘을 주면은요. F를 주면은 이 질량은 여기서 마찰이 없다면은 가겠죠. 우리가 뉴턴의 운동체 1법칙, 2법, 3법칙이 있는데 어떻든 힘이 없어요. 가만히 누가 날 건드리지 않으면 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안 건드리면 가만히 있다. 이 관성법칙이래요. 원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원래 운동 상태를 그대로 가만히. 근데 누가 날 건드리면은 가만히 안 있다. 힘을 가한 방향으로 가속도입니다. 힘을 많이 받으면 가속도가 이제 커져요. 이게 질량이고. 그게 이제 비례상수가 질량입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클수록 잘 안 움직여요. 관성 질량이죠. 관성이 크죠. 등치 큰 사람은 자꾸 쪄, 어디 가도. 왜냐하면 관성 때문에 분명히 피하려고 하는데 부딪히더라고. 그렇습니까? 우리 같이 날씬한 사람은 착착 피죠. 뚜저남 자꾸 이게 멍들어가지고 맨날 부딪혀. 관성 때문에요. 근데 이 질량이, 질량이 붕 떠있네. 지구에 있어, 지구, 땅 위에. 지구가 끌어당기죠. 지구가 끌어당기니까 지구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가속도 운동하죠. 그죠? 요 힘. 근데 보면은 얘가 이제 끌어당기는데 여기다가 이게 땅이야. 여기다 저울. 여기다가 무엇이냐. 저울을 갖다 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당기면은 가속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못하니까 여기에, 이게 W라면은 W만큼의 무게가 눈금에 나타납니다. 이걸 치워버리면 어때요? 치워버리면은 이 무게는
이 치워버리면은 여기 제로가 되고 얘는 이제 다시 가속동동해요. 가속동동. 그게 이제 우리가 중력 가속도라고 하죠. 9.8 알죠? 이것도 날아가는데 못 날아가게 여기다가 저울을 여기다가 갖다가 이렇게 돼서 저울을 갖다 놓으면은 F만큼 힘이 여기 작용하겠죠. 그죠? 이게 작용 반작용이에요. 3법칙이고 아까 이거는 2법칙이고 다 1, 2, 3법칙 다 설명했어요. F는 MA이고 그러면 W는 뭐예요? M에다가 이 G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구의 중력을 받을 때는 WMG라고 하면 되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로켓 똥봉에다가 엔진 들어가 막 날아갈 때는 이걸로 해야 할까 하고 싶고 그죠? 그냥 지구에만 서 있으면은 지구의 중력과 받으니까 여기 아톰처럼 여기다가 엔진 달면은 이 가속도가 막 중구난방이니까 F도 중구난방이겠죠. 그죠? F가 중구난방이니까 이게 중구난방이겠네. 이 식이 중요하다. 이게 질량과 힘의 관계입니다. 질량은 힘이 아니지만 가속도를 매개하고 있죠. 이거를 중요한 식이, 이게 상당히 중요한 식입니다. 근데 이 식이 중요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이 식이 뉴턴의 법칙입니다. 뉴턴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고전역학의 대부. 근데 얘가 진짜 맞느냐라고 할 때는 사실 틀립니다. 이거 틀린 얘기인데 이 얘기를 하자면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까? 일단 아인슈타인부터 그 아인슈타인보다 더 바닥에서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아인슈타인이 그 후배거든요. 자, 이게 맞다고 친다면은 어떤 로켓에다가 그 엔진을 갖다 달아서 이게 날아갑니다. 쭉 로켓가 쭉 날아가면은 힘을 계속 가하면은 가속동동 한다는 얘기죠. 질량이 있을 때 그 얘기인데 그러면 가속도라는 건 속도가 갈수록 증가한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그죠? 힘이 주니까 계속 증가하면은 속도가 돼요. 속도는 무한대 되겠죠. 가속도가 일정하더라도 속도는 증가하니까 속도는 계속 가면 빛의 속도를 초과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 식으로 따지면은 빛보다 빠를 수 있어요. 이 식 자체는 그 말 없으니까 이 논리적으로는. 근데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했어요? 이거 말이 안 된다. 빛의 속도보다 빠른 속도는 없다. 절대 속도를 빛의 속도. 왜 그런 소리를 했을까? 기가 막힌. 그게 맞다 틀리다 보다도 대단한 생각을 일단 한 거예요. 빛의 속도를 고정했다는 것은 대단한 아이디어였어요. 정말 왜 그런 생각이 있는 거지만 물어보지 않았죠. 굉장한 아이디어예요. 제가 지금 봐도 그래요. 그거는 굉장한 센세이션입니다. 일단 그렇다 치고 그 빛의 속도가 뭘 의미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논한다면 또 제 과학기술이 진화를 또 얘기해야 돼요. 그 책에 있어요. 그거 한참 거기에 대해서 썼어요. 그 본질적인 거예요. 아인슈타인보다 더 밑바닥까지 들어가 쓴 거니까 그까지 얘기는 또 한 시간 또 가버리네. 어쨌든 아인슈타인 정도에서 생각한다면 아인슈타인이 비속도로 한계속도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슨 말이에요? 이 식은 아인슈타인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이 식이 틀리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즉 가속도가 존재해서 속도가 계속 증가해서 만약에 빛의 속도가 되면은 가속도가 제로가 된다는 얘기죠. 가속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힘은 계속 주고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질량은 무한대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질량이 무한대가 돼야지 빛의 속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빛의 속도 근처에서는. 그죠? 속도가 증가할수록 질량이 증가한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인슈타인 입장에서는. 시간은 지연되고, 질량은 증대되고, 길이는 단축되고, 그죠? 길이가 단축된다는 것은 그 공간이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거의.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아인슈타인 얘기하면은 시간과 길이, 질량이 다 변수인데, 야, 그건 뭐냐? 동네가 달라. 그 동네는 우리 동네가 아니에요.
거시적이에요. 이거 우리가 에너지 평가사 하는 이 공학적 범위에서는 이런 일이 무슨 타임머신이 나올 수도 없고, 무슨 비속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상식세계란 말이에요. 이렇게 속도가 광속을 생각할 정도의 그런 영역은 우리하고는 전혀 동의가 다르니까, 우리 쪽은 이거를 신봉하는 겁니다. 이거 맞다. 아이고, 이게 사실이 기든 아니든, 그거는, 우리는 이걸로 끝낸 겁니다. 그죠? 본질적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이 학문이 다 무너져 버려요. 100% 다 무너져 버립니다. 본질적으로 얘기한다면은, FMA. 제가 아톰이라고, 저도 아톰 만화를 많이 보고 자란 세대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몰라. 나중에 보니까 일본 만화더라고. 나 일본 만화 모르고 읽었거든 그때는. 일본 만화더라고. 재밌어. 내가 아톰이다면은 제가 60kg이다 이거예요. 질량이 가속도가 10인지 20인지 모르니까 10이라면은 600이네. 600kg 메다브 세크 자승이네. 그죠? 세크 자승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뉴턴이라. 이게 무슨 단위죠? 유도 단위죠. 이건 기본 단위입니다. 조합 단위인데 이게 질량이거든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힘인데 힘의 단위가 N으로 읽으면 안 되고요. 뉴턴. 이따가 다 배워요. 근데 내가 불행하게도 아톰이 아니에요. 저는 아톰 아닙니다. 저는 아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60kg이 엔진이 없네. 그럼 이제 아톰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받기 싫어도 죽으나 사나 이런 걸 받아야 돼. 지구가 나를 끌어당기는 중력 가속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구는 나를 끌어당길 때 9.8이라는 가속도를 주고 있습니다. 지구는 그죠? 그렇게 알고 있죠? 가벼운 거나 무거운 거나 가속도 똑같이 떨어져요? 똑같이 떨어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똑같이 떨어진다고 학교 배우지만 실제는 하늘에서 날리는 콜라병, 눈, 비, 낙엽, 종이 비행기 다 다르게 떨어지죠. 그죠? 그거는 당연히 공기의 학력 때문에. 공기가 없다고 봅시다. 공기가 없다고 본다면은 똑같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것조차도 갈릴레이가 실험했어요. 이게 그때 당시 논란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납덩어리하고 쇳덩어리를 갖다가 피사탑에서 떨어뜨렸어요. 피사탑이 기울었잖아요. 지금도 안 기울었다면 벌써 무너졌어요. 사람도요, 골골 80이라고 멀쩡한 사람이 빨리 죽더라고. 근데 뭔가 잔병 있는 사람 오래 살잖아요. 피사탑도 마찬가지, 그죠? 뭔가 기울었으니까 사람들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야, 큰일 났다. 이러니까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대충 그렇게 살아야 돼, 그죠? 예, 골골. 뭔가, 그게 오래 살아요. 예, 딱 떨어졌더니 같이 떨어진다, 근데 그걸 실험할 때 피사탑에 올라가서 하려면은 실험 기구를 할지, 밑에서 또 시간 재야 돼, 야, 똥이 떨어뜨려. 여기 딱, 인건비가 얼마고, 비용이 얼마 들었을까요? 요즘 한다면, 그거 실험한다면 못해도 한 몇천만 원 들 거예요. 이게 돈 많이 드는데. 우리는요, 지금 에너지 평가사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면에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실험입니다. 시뮬레이션, 모델링, 실험적인 측정의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합니까? 안 한다는 얘기죠. 자, 실제 측정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다. 그럼 뭐하러 평가하냐? 평가 결과 믿을 수 없다 이거죠. 그것도 아까 말했듯이 난방, 냉방, 급탕, 환기, 조명.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도 뭐예요? 똑같은 조건에서 시합을 시켜본 겁니다. 실제 에너지가 에너지 평가된 게 아니라 몇 가지의 대표적 에너지만 가지고 평가를 해놓은 거예요. 그죠? 상대적인, 절대적인 평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평가, 이거는. 네? 상대평가입니다. 본질적인 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이 실험을 한다는 자체는 돈이다. 측정, 에너지도 측정을 해보자 하면 돈이란 말이에요. 누가 되냐, 돈을. 평가만 하는데도 지금 인건비 드는데, 측정까지, TAB까지 하고 다 측정해보세요. 그럼 돈이 만만치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비용이. 그러니까, 논리싸움. 논리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목적이 뭡니까? 실제 현장에서 맞냐 틀리냐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때로는 상대방을 제압하고, 그죠? 논리적으로 제압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목적,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신념이에요, 신념. 이것도. 우리가 배우는 목적이 이거 가지고 현장에서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사실 쓸데없어, 내가 볼 때. 그러나, 우리가 전문 용어를 적절히 구사하면서 논리적으로 딱 얘기해서 상대방이 감이 안 오면, 일단 하나, 너, 아웃. 이러잖아요. 우리가 현장에서도 괜히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강의할 때는 쉽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어렵게 얘기합니다. 복잡하게 얘기해요. 쉽게 얘기 안 해요. 딱딱해서. 상대방이 감을 못 잡는다. 그럼 벌써 내가 이기는 거 아닙니까? 뭔가 상대방이 대응이 안 오네? 내가 딱 한번 던져서 대응이 안 하고, 되는데, 버벅거린단 말이에요. 그럼 됐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 배우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게 더 큰 목적입니다. 이거 가지고 현장에서 내가 실제 이거를 기술 능력 수행하는데 쓴다? 100% 안 써요. 돈 버는 기술입니다. 그죠? 상대방을 제압하는 기술이에요. 그렇게 생각인데요. 이게 납덩어리입니다. 쇳덩어리. 납이 무겁죠? 동시에 떨어뜨리고. 그럼 봅시다. 납이 무거우니까 무거운 게 빨리 떨어진다고 생각했을 것도 같아요. 아니면 가벼운 게 빨리 떨어진다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었을 것 같아요. 무거운 게 빨리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게 빨리 떨어지고 이게 아마 천천히 떨어진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러면은 생각해봅시다. 이 둘을 갖다가 납과 쇠를 갖다요. 용접을 한달지 밴드로 묶으세요. 그럼 이게 제일 빨리 떨어지죠. 제일 무거우니까. 공기 저항 무시하고 사이즈를 똑같이 할 수 있거든요. 공기 사이즈를 같은 이거나 사이즈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같이 상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게 제일 빨리 떨어진다면은 이 둘을 묶으면은 어때요? 무거운 게 빨리 떨어지고 가벼운 게 늦게 떨어지면 얘는 중간으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하나는 빨리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천천히 떨어지고. 논리적으로 모순이 돼버리고. 이 무거운 게 빨리 떨어지는 자체는 그 자체에 모순이 내포됩니다. 그죠?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실험할 필요가 없어요. 이 모순 해결하면 유일한 부분 같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 말고는 이 모순이 해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돈 들여서 한번 실험해보자. 현장에서 나 못 믿겠는데요. 그러면 당신이 이거 한번 실험해봐. 갔다가 그 돈 어디서 구해가 오든가. 나는 못 믿겠어. 이러면 이제 깝깝하죠. 그래서 논리입니다.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돼요. 그 설득한 기술이 바로 이거다.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든 같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유, 그러면은 저를 또 모델로 잡아야겠네. 저의 질량이 60kg입니다. 저는 지구에 있어요. 이걸 받습니다. 받기 싫어도 받아요. 그럼 이제 발바닥에 지금 내 발바닥에 뭔가 힘 느껴지는 게 있죠. 그 느낌이
뭐다? 킬로그램 메다 퍼 세컨드. 이거죠. 이게 뉴턴이라고 그랬죠. 힘이고, 중량이고, 질량, 가속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떨어질 때 가속도로 떨어졌냐, 뭐, 등속도로 떨어졌나, 뭐 이런 얘기를 또, 한다면 한마디로 제압을 하세요. 이게 등속도로 날아오면요, 손을 잡는 순간 힘이 없어집니다. 무중력 상태에서 뭘 던지잖아요. 하면서, 근데 그 다음에는 그냥 떠 있어. 근데 이게 가속도로 날아오는, 뭐, 로켓 포탄이라고 뭐라고 하죠? 잡으면 안 되지만, 가속도로 날아오는 물체는 잡아도요, 잡는 순간도 힘이 필요한, 계속 잡고 아니면 날아가니까, 뭐, 이래, 그죠? 바로 겁니다. 우리가 딱 손바닥에, 이게 등속도로 했다면 느낌이 없어야 돼요. 아무 느낌이 손바닥에 없어야 돼요. 그게 등속도 떨어진 거고요. 내 손바닥에 뭔가 느낌이 와 있잖아요. 그럼 그 느낌 자체는 이미 이 자체가 가속도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힘이 느껴지니, 그죠? 가속도로 떨어지는 물체와 등속도로 날아가는 물체는 눈 감고 잡아봐달라요. 잡았을 때 안다. 에? 그거 아닙니까? 그럼 고속 카메라 찍어보자. 하면, 야, 너 찍어. 그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이거? 장비 갖다 대야 되고, 그죠? 그래. 그런 겁니다. 그죠? 항상 우리는 거기서 돈이 세이브가 돼요. 이게 돈 버는 겁니다. 항상. 예를 들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죠? 그 논리적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게 굉장한 메리트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엔지니어가 할 일이에요, 사실. 근데, 이렇게 이제 해서, 이게 이제, 이 질량이란 말이에요. 질량이니까 이게 S단위죠. 질량인지는 아는데 또 친절하게 나 질량이다 이렇게 하려면 매스라는 첨자를 붙여도 좋아요. 그죠? 에? 안 붙여도 되는데 붙이면 더 좋고 안 붙여도 그만이고.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그러면 나보다 갈비씨가 있어요. 50kg짜리가 있고 뚱땡이가 있네. 80kg 있네. 이 사람들은 다 같이 지구에 있죠. 에? 얘는 50 곱하기 9.8 뉴턴. 얘는 80 곱하기 9.8 뉴턴. 아니, 나하고 이 뚱땡이나 갈비씨나 나나, 아니, 꼬랑지에다가 9.8 달고 다니면, 야, 9.8 붙여야겠냐. 야, 너는 9.8인데 나는 뭐, 7.8이고 나는 5다. 그럼 나는 저 화성에 있고, 나는 저 달에 있고, 야, 할 때는 다르니까 붙여야겠죠. 그죠? 에? 근데 너는 나나 다 지구 사는데, 뭐하러 이 꼬랑지 좋냐? 붙이지 말자. 그냥 얘를 갖다 그냥 60이라고 하고, 킬로그램 하고, 얘를 서운하냐? 중이라고 하든가. 얘를 중이라고 하든가. 9.8 메가세크, 여기 얘만 질량하고 똑같이 그냥 하고, 중으로 하든가. 아니면 얘는 50 킬로그램 퍼 퍼스를 하든가. 얘는 80 안 하든가. 해도 그만 안 하든가. 그죠? 이랬을 적에는, 이 질량, 이게 중량을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야, 9.8 꼬리뼈 뛰자. 그러니까 이제, 야, 9.8은 그대로 있는데, 얘는 그대로 있는데, 야,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 그러면. 그럼 어때요? 등식이란 게 뭐예요?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 9.8분의 60. 없어져. 60 됐고, 단위는 킬로그램 중, 야, 세크자승 무식이냐. 퍼 메다. 이렇게 해주면은 메다 없어져. 킬로그램 중 딱딱. 좌우가 딱딱 맞네. 딱딱. 여기는 9.8분의 뭐요? 50 킬로그램 퍼스 세크자승 메다. 얘는 얘는 80 나누기 9.8. 그래야지 좌우가 딱딱 맞잖아. 9.8 없어지고 킬로그램 세크자승 메다. 하든 말든 요즘은. 그래서 이렇게 가자. 여기서는 다 이게 SI 단위죠. 얘는 다 뭐야? 공학 단위죠. 왜 공학 단위일까요? 킬로그램이 중량이니까. 자, 한마디입니다.
이 킬로그램이 혹은 그램이 질량이면 SI 단위이고 킬로그램이 중량이면 공학 단위이다. 이게 SI 공학 단위의 답니다. 한 문장에 끝났어요. 여기서 더도 덜도 아니고 요 한 문장입니다. 그죠? 이걸로 끝났어요. 근데 뭐 SI 단위 공학 단위 뭐가 중요합니까? 뭐 어려워요? 한 문장인데 여기 더 군더더기요. 더 들어갈 거 딱 뭐 없고 다른 별거 하나도 없어요. 딱 요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단위 킬로그램 기본 단위 질량이 기본 단위면은 SI 단위 기본 단위면은 중량은 조합 단위다. 유도 단위다. 반대로 중량이 기본 단위면은 질량이 복잡한 유도 단위다. 알겠어요? 이건 질량의 단위인데 이건 뭐예요? 질량의 공학 단위고 얘는 중량의 공학 단위고 얘는 질량의 SI 단위고 얘는 중량의 혹은 힘도 됩니다. SI 단위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거기 있는 뭐 1, 2번은 이해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CGS는 MKS로 했습니다. CGS는 좀 어려운 거 하나만 하면 MKS 했으면 됐어요. 차원 얘기하기 차원은 별거 아니고요. 차원은 그냥 F는 F 차원이고요. L은 L 차원이고 T는 T 차원이에요. M은 M 차원이고 차원은 뭐 할까 말까 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그 단위의 구조랄까요? 또 차원 해석, 실험식, 경험식을 만드는데 많이 활용되는 차원 해석에서 쓰는 개념들인데 차원이라는 얘기죠. 차원, 디멘전. 그럼 얘 차원은 질량이니까 매스 L 퍼 T의 자수입니다. 그죠? 세크 자수입니다. 그래서 ml T의 마이너스 2승 차원이고요. 얘는 무슨 차원일까? L T의 자수니까 L T의 마이너스 2 차원. 그죠? 요거만 따지면 얘의 차원은 뭘까요? 얘의 차원은 이게 퍼스죠. 킬로그램은 중이니까 퍼스의 뭐예요? T의 자승에 L이니까 시간의 길이니까 F, L, T의 자승 마이너스 L의 마이너스 있으면 분수니까 이런 별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 한 번만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한다면은 마지막 정리. 저를 모델로, 이게 됐는데, 저를 모델로 해볼게요. 저의 무게가 얼마예요? 중량이. 60kg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자체는 어때요? 공학 단위로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말 안 해도, 네가 공학 단위구나. 중량이라 했으니까. 근데 60kg을 써놓고 질량이라고 읽어버리면, 질량이라고 말해버리면, 틀린 거 아니지만, 너는 SI 단위 체계로. SI 공학 단위는 만나면 안 돼, 사실. 우리가 한국 살다가 일본 가면은, 남의 동네인데, 남의 동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다, 일본이다. 한국에서 60kg이 중량인데, 여기 가서, 나 60kg이라면 맞아주고, 이 동네는 질량인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동네 가서는 뭐라고 해야 돼? 자, 설명을 좀 복잡해야 돼. 이 동네 가서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사실은 나는 누구냐? 질량이 60인데 60은 맞아. 나도 질량이 맞는데 지구에 있을 때 지구의 중력 가속도로 만들어진 나는 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한테는. 킬로하면 질량이죠. 이건 포스고, 이거 질량이니까, 이건 SI 단위죠.
SI 단위에서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60 곱하기 9.8 뉴턴이라고 얘기를 해야만이 안 맞아 죽어요. 또 질량 60kg인데 중량 날아가서 공학단위 동네 가가지고 나 질량 60kg입니다 이렇게 떠들고 나면 맞아 죽어 얘한테. 얘는 이게 얘를 질량으로 인정 안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이게 이제 이해가 되려면 WMG라는 개념에서 어떻게 이거 나 식은 별로 싫어하는데 해봅시다. 질량은 지분의 W. 원래 이렇게 할 거예요. 사람들은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더 있어요. 그러니까 얘 얘기할 때는 사실 나는 누구냐면은 질량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나 질량 중량 나니까 중량 얼마야? 중량은 60kg에 나 중량인데 중량 60kg 나는 9.8 나눴다. 그죠? 9.8을 나눠야지 질량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려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9.8분의 60kg 세크 자승 메다. 공학단위에서는 이게 복잡한 조합 단위로 표현해야지. 그래. 너 우리 동네 와서도 와라, 놀러 와.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까지도 제 스타일대로 한다면은 단위 조작이란 말이에요. 단위 조작. 무슨 말이냐면은 1년이 요번에도 1년이 몇 시간이에요? 요번에 이거 시험 나왔어요? 연은 시간을 바꾸고 나왔잖아요. 365 곱하기 24. 그럼 1년이 몇 시간이 할 때 1년은 잘 모르겠다. 1년이 며칠은 아나?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이죠. 그죠? 이게 등식이란 말이에요. 등식. 이 다인조작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수학적으로 1이에요. 분모 분자 같으니까 1은 곱하나만 하면 10 곱하기 1도 10, 100 곱하기 1도 100, 1000 곱하기 1도 1000, 1000 곱하기 1도 1000, 1년 곱하기 1도 1년. 응? 안 변한단 말이에요. 1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다인조작의 개념이에요. 이것도 다예요. 더 있는 것도 아니에요. 면이 없어지고 1이 됐어요. 1을 갖다가 시간 바꾼다. 요번에 하루가 몇 시간이요? 24시간. 1차에서 1년을 시간을 바꾸게 되잖아요. 이게 다인조작이란 말이에요. 시간이 나왔죠? 그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겠지만 이것까지도 보세요. 내 스타일은 이런 식으로 공식을 안 씁니다. 원래 제 스타일이. 질량이 60kg 있어요. 매스가 있어요. 이거를 뭘 바꾸라는 얘기예요? 중량으로 바꾸라는 얘기. 뭘 바꾸라는 얘기죠? 공학단위 바꾸라는 얘기, 공학단위로. 이 머리가 아파. 질량을, 매스를 퍼스로 바꾸라는 얘기나 마찬가지. 왜냐면은, 킬로그램 매스로 공학단위 못 쓰게 하니까. 공학단위에서 쓰면 난리 나니까. 공학단위 무조건 요걸로 쓰라는 얘기 아닙니까? 얘를 없애고 얘를 구해야 되는, 이게 등식이 되냐? 안 됩니다. 1m가 몇 cm예요? 100cm인데, 1m 자승 몇 cm 자승? 몇 cm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제곱 해가지고, 1의 자승 1이고, 100의 자승은 얼마예요? 만이고, cm 자승. 이렇게, 그러니까, 메다는 메다하고 관계가 있고요. 면적은 면적과 관계 있지. 면적이 몇 cm냐? 이게 묻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아니냐?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응? 세평이 몇 시간이요? 그러면 민영방이 세평이 몇 시간이요? 이거 참 깝깝한 사람이네. 똑같은 얘기예요. 질량과 중량이 관계 얼마냐? 묻는 사람이 바보지. 힘과 힘, 중량과 중량, 질량과 질량과 관계가 있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메다 퍼 세크 자성을 써야지 얘도 힘, 너도 힘, 나도 힘, 나도 힘, 너도 힘, 너도 힘, 나도 힘. 1이 9.8이 그죠? 에? 그러니까 없어져서 뭐가 나오냐? 60 곱하기 9.8에다가 킬로그램 퍼스 세크 자승
매달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것조차도 이런 걸 이렇게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그죠? 없어요. 내가 볼 때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이렇게 한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 내가 볼 때는. 예? 그럼 보세요. 제가 지금 예고를 했지만 모든 문제를 웬만하면 다 단위 조작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조차 단위 조작하는데 뭘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첫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단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단위를 모른다면 이번 기회에 정말 단위는 평생 갑니다. 단위는 여기서 쓰는 게 아니고 어떤 분야든 단위가 나오니까 단위를 마스터하시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NA 평가사만이 아니에요. 그죠? 어떤 분야든 여러분들이 활용이 될 것이다 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좀 엉뚱한 얘기를 했는데 이해하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진도에 충실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